전송 버튼 하나만 눌리면 고성이는 박진석의 아내가 아니라 아이를 버린 여자로 하루아침에 끝장날 판이었는데요. 고성이는 원래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늘 먼저 손을 썼고, 먼저 길을 막았고, 먼저 사람을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성이가 움직인 만큼 더 빠르게 움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수빈이었어요. 시작은 아주 사소한 보고에서 출발했었더라고요. 고성이가 사람을 써서 박성재의 동선을 체크하게 만들었는데요. 박성재가 요즘 누굴 만나는지, 누가 옆에 붙는지, 박진석 회장이 누구 말을 듣는지, 고성이는 그런 걸 놓치면 불안해서 못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다 고성이는 알아냈습니다. 박성재가 이수빈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박성재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수빈을 찾아가서 숨을 고르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고성이는 그 보고를 듣는 순간 가슴이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이수빈? 이수빈이라는 이름은 고성이에게 불편했습니다. 이수빈은 이지혁과 이지환의 여동생이었고 성격도 계산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고성이는 그런 타입을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손댈 틈이 잘 안 나오니까요. 게다가 최근 할머니에 잃은 이수빈은 잃을 게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었고 그게 고성이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직접 이수빈에게 접근했는데요. 장소는 일부러 조용한 곳으로 잡았습니다. 사람 눈을 피하기 좋은 곳, 그리고 내가 부르면 와야 하는 자리처럼 만들어야 고성이 마음이 편했거든요. 고성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부터 던졌습니다. 성재 곁에서 떨어져. 이수빈은 눈도 안 피했습니다. 고성이는 더 강하게 몰아붙였죠. 안 그러면 수빈 씨뿐 아니라 수빈 씨 가족도 위험해질 거야. 이지혁도 이지환도 괜찮겠어? 고성이는 그 순간 이수빈이 떨 줄 알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여기서 숨이 막혀요. 내 가족 이름이 입에 올라오는 순간 무릎이 풀리거든요. 그럴 때 이수빈은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살짝 숙이고 눈빛이 더 또렷해졌어요. 그 눈빛이 고성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수빈은 겁먹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이제 내 차례다라는 사람의 눈이었거든요. 이수빈이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협박 순서가 좀 이상한데요. 고성이는 눈을 찌푸렸어요. 뭐? 이수빈이 고성이를 똑바로 보면서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저는 잃을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어머님은 잃을 게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 말에 고성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잃을 게 많다는 말은 고성이가 평생 숨겨온 과거까지 같이 끌고 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고성이는 본능적으로 이수빈의 손을 보았습니다. 이수빈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고 화면을 켠 채로 고성이 앞으로 밀었어요. 녹음 화면이었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죠. 고성이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그거? 이수빈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방금 어머님이 제 가족 이름 꺼내셨죠. 그리고 위험이란 말도 하셨고요. 고성이가 손을 뻗자 이수빈이 살짝 피하면서 말했어요. 손 떼지 마세요. 제 가족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저 이거 전송 버튼 누를 거예요. 박진석 회장님이 들으시면 어머니 이미지가 어떤 꼴이 될까요? 고성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성이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어요. 고성이는 늘 내가 목줄을 쥐고 있다는 느낌으로 살아왔는데요. 지금 이수빈이 그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수빈이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한마디를 얹었어요. 어머님, 저도 무섭거든요. 근데 25년 전 버려진 쌍둥이만큼 무섭진 않아요. 그 문장이 고성이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고성이는 눈이 흔들렸어요. 이수빈이 어디까지 아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게 고성이한테는 더 치욕이었어요. 말로 상대를 눌러야 사는 사람이 말문이 막힌 거니까요. 하지만 고성이는 그 순간에도 머리가 돌아갔습니다. 이수빈이 왜 저 말을 했지? 누가 이수빈에게 흘린 거지? 지은호가 설마... 고성이는 한우진과 지은호, 그리고 쌍둥이라는 단어가 한 줄로 이어지는 걸 느끼면서도 그 연결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 시각 박진석 회장 회사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임원들 앞에서 입을 열었는데요. 박성재는 예전의 박성재가 아니었습니다. 고개 숙이고 눈치만 보던 박성재가 아니라 스스로 이제 내가 하겠다는 눈빛을 가진 박성재였어요.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회사 일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제 연애에 관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이제 믿고 맡겨주세요. 회의실 공기가 순간 얼었다가 곧 뜨거워졌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을 가만히 보았어요. 박진석은 원래 냉정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날만큼은 기대가 올라오는 걸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박진석이 속으로 생각했죠. 저 눈빛, 내가 원하던 눈빛인데? 박성재는 단단한 말투를 유지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박성재는 자신이 다시 인정받을 수 있을까가 늘 무서웠거든요. 이혼이라는 꼬리표, 마음속 열등감, 난 결국 안 될 거야 라는 습관 같은 포기. 그런 것들이 박성재를 잡아 끌었는데요. 요즘 박성재는 그걸 이수빈 앞에서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이수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말없이 엄지를 들어 올렸는데요. 박성재가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살았다는 안도의 웃음이었어요. 박성재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 괜찮았지? 이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진짜 괜찮았어. 근데 오빠, 오늘부터가 시작이야. 꾸준히 가자. 꾸준함이 답이잖아. 박성재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면서도 붙잡혔습니다. 꾸준함이라는 말이 박성재한테는 도망치지 말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이수빈은 박성재를 띄워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박성재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고성희에게는 더 위험하게 느껴졌고요. 고성희는 비서실복으로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박성재가 회장님께 칭찬을 받았다고요? 고성희는 웃으려 했는데 입꼬리가 잘 안 올라갔습니다. 고성희는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이수빈, 네가 박성재를 살린다고? 네가? 그런데 고성희에게 더 치명적인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이상하게도 이수빈에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박진석은 원래 박성재를 재벌가와 결혼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집안에 도움이 되는 집안, 말 잘 듣는 집안, 재산과 인맥이 단단한 집안. 박진석은 그런 결혼이 경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수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박진석의 기준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만남이었는데요. 박진석이 다니는 VIP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수빈이 우연히 옆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박진석이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데 이수빈이 밝게 인사했어요. 혹시 성재 오빠 아버지 맞으시죠? 여기서 뵙네요. 운동 진짜 열심히 하세요. 체력 부럽습니다. 박진석은 그 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집에만 가면 고성희가 예민하게 나를 세우는 분위기를 자주 만들었고 그게 박진석을 피곤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수빈은 말투가 가볍고 표정이 환하고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박진석은 자기도 모르게 웃어버렸습니다. 이수빈은 박진석에게 박성재 이야기를 꺼낼 때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성재 오빠가 요즘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버님 인정받고 싶어서 밤늦게까지 공부도 하고요. 박진석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변했다는 기쁨도 있었고 그 변화를 이수빈이 만들고 있구나라는 고마움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박진석은 어느 순간부터 이수빈을 며느리 후보로 보기 시작했는데요. 본인은 부정하고 싶었을 겁니다. 원래 계획은 재벌가 결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죠. 박진석은 숫자로만 움직이던 사람이었는데 이수빈 앞에서는 자꾸 인간적으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 고성희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마음이 자기 편이라고 믿고 살았는데요. 박진석이 이수빈 쪽으로 기우는 순간 고성희는 자기 발밑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고성희는 이수빈을 더 세게 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를수록 이수빈은 더 단단해졌고 더 웃으면서 칼을 숨기게 됐습니다. 그때 한우진이 등장했습니다. 간이식 수술을 회복한 한우진은 예전처럼 병약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뻐야 맞는데요.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한우진이 건강해질수록 입도 열릴 수 있고 고성희의 과거도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고성희가 한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이제 몸도 나았으니까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경영학 마스터 과정 어서 마치고 들어와서 후계자 자리 따내자. 그런데 한우진은 고성희 말을 끊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 미국 안 가요. 고성희가 굳어버리자 한우진이 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은호 곁에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사람한테 진 빚이 있어요. 고성희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은호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고성이 머릿속에는 숨겨둔 방이 열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고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한우진은 차갑게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저도 이제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아요. 어머니는 그만하세요. 그 짧은 말이 고성이를 무너뜨렸습니다. 한우진이 어머니라고 부르면서도 편이 아니라는 걸 선언한 거니까요. 고성이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고성이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계산했어요. 우진이가 왜 저러는 걸까? 지훈호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수빈은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리고 이수빈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수빈이 고성이를 다시 만났는데요. 이번엔 웃음이 없었습니다. 이수빈은 고성이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다 알거든요. 고성이는 숨이 멎었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이수빈이 한 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간이식요? 그리고 쌍둥이요.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고성이는 소리치고 싶었어요. 증거 있어? 라고. 네가 뭘 안다고? 라고. 그런데 고성이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수빈 눈빛이 너무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이수빈은 단순히 풍문을 듣고 던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수빈은 뭔가를 잡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이 낮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조용히 다세요. 성재 오빠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은호 언니, 더는 흔들지 마세요. 고성이가 떨며 말했습니다. 너 누구 편이야? 이수빈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질문이 이수빈 마음도 찔렀거든요. 이수빈은 박성재를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 있었는데요. 동시에 이수빈은 자기 가족, 이지혁과 이지환을 지키고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 자기 인생을 남이 흔들게 두지 않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수빈은 솔직하게 말해버렸어요. 저는 제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 편이에요. 그 말이 고성이에게는 더 공포였습니다. 돈으로도 못 흔들고 협박으로도 못 흔들고 충성을 기대할 수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고성이는 그날 깨달았어요. 이수빈은 며느리가 아니라 칼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결국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박진석이 직접 밀어붙였거든요. 박진석은 박성재를 더 이상 흔들리게 두고 싶지 않았고 이수빈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기울었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틀로 박성재를 묶어두면 박성재가 안정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고성이는 상견례를 미루고 싶었습니다. 고성이는 계획이 다 틀어지고 있었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건 진짜 아픔이기도 했지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 가면 업보가 한자리에 모일 걸 직감했거든요. 고급 한정식집에 들어간 고성이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박진석과 박성재, 이수빈이 먼저 와 있었고요. 맞은편에는 이상철, 김다정, 이지혁, 이지환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오늘은 내가 판을 잡는 날이 아니다라는 걸 문턱에서 이미 느꼈는데요. 박진석은 잔을 들며 먼저 웃었습니다. 이상철 사장님, 김다정 여사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성재가 요즘 좀 달라졌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숙였지만 어깨가 굳어 있었고 이수빈은 테이블 아래에서 박성재 손등을 살짝 눌러줬습니다. 박성재는 그 작은 신호에 겨우 숨이 돌아왔어요. 고성이는 웃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웃는 얼굴 뒤로는 계속 떠올랐습니다. 가족도 위험해진다는 협박을 하려다 오히려 이수빈의 녹음 화면을 눈앞에 들이밀렸던 순간 때문이었죠. 전송 버튼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목에 걸린 가시 같았어요. 분위기는 이수빈이 잡았습니다. 과장 없이 딱 적당히 밝았어요. 아버님, 오늘 음식이 진짜 맛있네요. 성재 오빠는 긴장해서 그런지 말을 아끼네요. 박진석이 허허 웃었습니다. 성재야, 네가 긴장하면 더 웃기지. 수빈이는 참 지방 공기를 살리는 스타일이네. 그 한마디가 고성이를 찔렀습니다. 박진석은 원래 박성재를 재벌가와 결혼시키고 싶어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이수빈을 보면 계산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고성이는 그 변화가 무서웠어요. 박진석 마음이 움직이면 고성이가 숨겨둔 것들이 더 빨리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이 지역이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님, 수빈이는 겉으로만 밝은 애가 아닙니다. 책임감이 큰 애예요. 성재 역시 수빈이가 노력하는 걸 보고 더 단단해진 거고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수빈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 시선에 고성이는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사람 지금 며느리로 보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고성이 핸드폰이 바지 주머니에서 짧게 울렸습니다. 고성이는 몰래 확인했다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우진의 문자, 미국 안 갑니다. 은호 곁에 있겠습니다. 지은호라는 이름이 뜨는 순간 고성이는 식탁 위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성이는 화면을 꺼버리고 웃는 척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렸죠. 박영라가 그 흔들림을 봤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고성이는 괜찮아를 삼키고 물만 한 모금 넘겼습니다. 물이 모래처럼 느껴졌는데요. 상견례는 겉으로는 매끄럽게 끝났습니다. 이상철은 단정했고 김다정은 따뜻했고 이지화는 말수는 적어도 예의가 있었고 이수빈은 박진석의 질문에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박진석이 무심코 말해버렸어요. 수빈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안사람이 좀 배우긴 해야겠어. 지방 공기 요즘 너무 날이 섰거든. 고성이는 웃음을 잃을 뻔했습니다. 우리 집 들어오면이라는 말이 박진석 입에서 너무 쉽게 나왔으니까요. 자리 끝에 박진석이 박성재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성재야, 결혼 날짜 빨리 잡자. 너 이제 흔들리면 안 돼. 박성재는 내라고 했지만 감사와 부담이 동시에 올라오는 얼굴이었어요. 이수빈이 그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단단해져야 해라는 미소였죠. 주차장으로 나오자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진 뒤 고성이는 차 옆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가 풀렸거든요. 그때 이수빈이 조용히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잘 버티셨네요. 고성이는 이를 악물고 속삭였습니다. 너 뭘 원하는 거야? 이수빈은 고성이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조용히 사는 거요. 성재 오빠 건드리지 말고요. 제 가족 이름도 다시는 꺼내지 마세요. 고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진이까지 네가 손댄 거야? 이수빈은 끝까지 답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미만 남겼죠. 어머님이 숨겨둔 건 어머님 생각보다 가까운 데서 흔들리고 있어요. 그 말이 고성이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수빈은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안 하는 게 더 무서웠거든요. 고성이는 차문을 잡은 채 그래도 나는 끝까지 살아남는다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고성이는 차에 타자마자 어디로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성이는 상대 대답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진실로는 못 이기면 소문으로라도 판을 뒤집겠다는 얼굴이었죠. 그날 밤 박성재 차 안에서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빈아, 어머니랑 무슨 얘기했어? 이수빈은 창밖을 보며 부드럽게 말했는데요. 별거 아니야. 우리 이제 흔들리지 말자, 오빠. 꾸준히 가자. 꾸준함이 답이니까.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꾸준이라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전쟁이 길어진다는 예고처럼 들렸거든요.